안녕하세요. 전주시 발표를 맡은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최준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지난번에 회의했던 게 살펴보니까 7월 2일 대전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기간이 길진 않았는데 상당 부분 많은 진도를 나가셨더라고요. 사실 전주도 지금 한다고 하면서 많이 좀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전주형 일자리 모델인데요. 전주형 일자리 모델은 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모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탄소 산업이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전라북도하고 전주가 탄소 산업의 일종의 메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실질적인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형 일자리에서 추구하는 바는 탄소 산업의 실질적인 생태계를 조성한다라는 게 지향점이고요.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 했을 때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첫 번째 축이 협동조합 형태를 통해서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자. 두 번째가 그 와중에 노동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소통의 채널이나 일자리 개선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보자. 이런 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실 때 사실은 땡땡형 일자리라는 것들을 다 고민하고 계시지만 이 일자리 사업이 사실은 일자리 사업 플러스 실질적으로 산업 정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노동 일자리 분야 전북대학교에서 3명의 연구진이 결합해서 그 파트를 맡고, 사실 국내 유일의 탄소 산업에서는 국내 유일의 탄소융합 기술원이라는 R&D 센터가 전주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주시의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3분이 산업의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같이 결합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무슨 고민하는지 가능하면 질문 시간도 조금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산업은 크게 한 6가지 분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탄소 섬유, 인조 흑연, 카본 블랙, 활성탄소, 그리고 지금 현재 상용화 이전 단계인 나노탄소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요번에 하는 탄소 산업 분야는 그 중에서도 탄소 섬유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탄소 관련된 업체 현황들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전북이 가장 많은 업체들이, 여기 보시면 한 160개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업체들이 들어와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주에 상당히 탄소 관련된 산업들이 집중돼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전주에는 탄소 특화 국가 산업단지가 지금 선정이 돼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환경들을 맞이하게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탄소 관련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소융합 기술은 현재는 전주시의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공공기관이 됩니다. 산업부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내년 초에 그 이제 모습을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탄소 관련된 정책이나 아니면은 인프라나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들을 맞이하고 있다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과정들을 좀 설명드리면, 사실은 이제 노사발전자재 노사상생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이제 전주시에 이런 제안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협약식을 맺고 관련된 이제 노사민제 협의회에서도 관련된 논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협약식을 맺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환경이긴 했지만 아주 다양한 그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여기 있는 공식적인 워크숍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관계들을, 그리고 의견 수렴 과정들을 거쳤고요. 9월 16일 날은 노사민제 워크숍을 통해서, 이 당시에는 사실은 일종의 기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의견 수렴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9월 달에 진행했고요. 그 의견 수렴 나온 것들을 가지고 공론화를 저희가 코로나 전국에도 불구하고 방역 철저히 하면서 한 70여 분 모아서, 이때는 탄소 관련된 전공하는 학생들까지 시민단체, 노동계, 기업체, 전문가
집단 포함해서 한 70여 분을 모아서 공론화를 종일 진행을 했고요. 그거 이외에도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 있는 일자리 사업이지만 사실 지역에서 풀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이 땡땡이 일자리는 굉장히 산업 정책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마 유사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중앙하고 또 조율해서 특히 산업 정책이면 산업부나 관련된 기관하고 조율해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재 활발히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가장 핵심적인 그림인데요. 말씀드렸듯이 탄소 산업에 특히 탄소 산업 중에서도 탄소 섬유로 관련해서는 현재 사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탄소 섬유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효성이라는 그룹이 효성이 전주 공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탄소 산업 단지에서 이거를 생산하고 있는데 섬유를 문제는 여기서 생산한 것이 이 옆으로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생산한 거는 거의 대부분 95% 이상을 수출해 버리는 상태죠. 그러니까 생태계가 조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전주에 들어왔던 아까 보셨다시피 그 많은 기업들은 이제 여기서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면 안 돼. 어디서 이 섬유를 갖고 오냐, 중간지를 가져오냐면은 중국 업체나 또는 국내에 있는 일본 업체 도레이에서 생산하는 산소 섬유를 활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주행 일자리에서는 효성이 다행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작년에 이제 대통령님 오셨을 때도 협약을 맺어가 1조를 투자하겠다. 현재는 생산 라인이 2개인데 10개까지 증설하겠다. 그래서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계획이 있고 그 물량들은 당연히 국내에도 이제 풀어야 되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성하고 이 단절되어 있는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게 전주행 일자리의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재 업체를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완제품도 효성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쓰게 하는 이런 식의 모양들을 가지고 접근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 모양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서 보시면 탄소산업 협동조합이라는 것.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게 당초에는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탄소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많지 않고 중견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각계전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연대의 개념으로 밀양형에서도 사실은 협동조합 모델이 있지만 밀양형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많은 기업을 모으는 수준이 아니라 이 생태계를 조성하는 개념으로 그 안에 협동조합의 개념을 넣겠다라는 이제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노동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기업체가 작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있는 곳도 별로 없고요. 30인 이상에 설치하게 돼 있는 노사협의회가 있는 곳도 한 6개, 7개 정도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동의 주체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또 전종 일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것이고 그거를 가능하기 위해서 일종의 산단 차원의 공동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자. 최소한의 노동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그럼 그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무엇으로 활성화시킬 것인가 했을 때 군산형 일자리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김현철 교수님 발표하시겠지만 공동복지기금이라는 요소를 넣어서 왜냐하면 여기가 기업이 작다 보니까 임금도 낮고 근로조건도 별로 좋지 않고 특히나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복지제도에 대한 니즈를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넣어주자 해서 이제 이 모양이 전체적인 전주형 일자리를 이해하시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동구매라는 걸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작다 보니까 탄소섬유를 확보할 때 작은 물량 확보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져요.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구매를 조금 낮은 단가에서 구매해주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 가보자. 이렇게 됐을 때는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도 윈할 수 있고요. 효성의 입장에서도 판로를 개척해야 돼 물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이건 효성 공장장하고 미팅했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요소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류 공동화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많은 기업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창고 정도로 쉐어하는 개념이 아니라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것을 하여튼 고도화시켜서 기업들의 물류 단가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협동조합 안에서 이런 사업도 중요한 꼭지로 가져가자라는 얘기들이 되는 것이고
조그만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공동 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광주 쪽에서도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착안해가지고 전주 탄소 탄단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동 브랜드를 넣어주자. 그러면 상당히 이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공동 생산 시설과 뒤에 보시는 이제 그 아파트형 공장하고는 좀 유사한 개념이긴 한데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는 공동 생산하고 연구 설비를 같이 쉐어하고 공동 장비를 같이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국가 산단이 분양을 할 때 굉장히 큰 단지로 하는데 그렇지 하지 않고 작은 단지로 분양을 하고 거기서 공동 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중견 중소기업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아파트형 공장은 사실 전주에도 현재 최근에도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을 지금 국가 탄소 산단에다 넣어서 그런 부분 세제 감면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이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찾아가겠다는 거고요. 원스톱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기업들이 작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이걸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하시는 분이 전략도 하고 회계도 보고 뭐 특허도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아예 협동조합 우산 안에다가 이런 지원센터를 넣어줘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기업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거고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산업이 친환경 산업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관련된 오염물질도 나오는데 이것들을 각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해결해보자. 협동조합의 무산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산업단지가 이미 벌써 가동되는 산업단지에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제 전주 같은 건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 단계에 이런 개념들을 넣어서 설계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같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3분 남았습니다. 예,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같이 해보자라는 것들. 그리고 일터 혁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일터 혁신의 개념도 그 비즈니스 지원 센터에다 넣어보자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노동 부분이 일자리가 임금이 높지 않고 근로조건이 좋지 않다는 말씀드렸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 채널을 만들고 일종의 새로운 거버넌스, 일자리 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공동복지기금이라는 것을 넣어서 이런 것들을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삼아보자라는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이 복지기금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내는 게 출연을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근로자들도 소액으로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설문조사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4분의 1 정도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쭉 말씀드린 부분 중에 그래서 대중소기업 상생의 요소들이 이렇게 있고요. 노사 상생의 개념들과 또 지역 상생 그리고 환경 문제가 사실은 전주 탄소 국가 산단이 도시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지역 주민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지역민하고 같이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일종의 지역 상생 요소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앞서서 질의응답 좀 많이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남았나요 시간이? 1분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전주시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1분 30초) 다 쓸 거 그랬다는 후회도 되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한 50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그림들은 사실 밑그림은 어느 정도가 그림이 그려졌는데 지금 남은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확보하는 거고 투자액과 그 투자액에 비례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는 어쨌든 다음 달 초에는 12월 말에는 어려울 거고 11월 초에는 한번 협약식을 준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전주시에서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또 연구진들하고 결합해서 지금
거의 지금 저희 매일 지금 이 관련된 미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에너지도 많이 쏟게 되고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거고요. 관련해서 또 노동부나 또 노사발전재단의 많은 지원을 바라면서 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6번째 발표는 전주시였습니다.